안녕하세요. 아르바제 예천 알리아TV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예천군 주민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를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이야기는 바로 6일 지방선거죠. 6일 지방선거에서 예천군 의회에 입성하고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막 사무실 이런데 개소식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뭐 오픈을 해놓고 이제 막 빌딩에다가 막 얼굴하고 내비치고 해요. 과연 이 국민의힘 공천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국민의힘 공천 뭐 옷만 입어도 뭐 된다. 72.4% 예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도 그런 뭐 큰 지지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호명 신도시를 보자면은 37% 가까이가 거의 10명이 있다 그러면 한 6명 정도 그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지만 거의 한 4명 정도는 또 민주당 색깔이 강해요. 그런데 이영기 후보라고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제보가 많이 왔어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영기 후보 지금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수선거에 나가는 줄 알아요. 김상동 현 군수님, 김학동 왜 한 분이 더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중심상가 지나가지고 본인 얼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막 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본인이 같이 이제 김문수 의장님 이하 김상동 전 무구스님하고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어요. 인사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굉장히 크게 빌딩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정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서울에 외지에 살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호명이 고향이랍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고향 발전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기초의원 호명 지역구를 두고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연 뭐 2명을 지난 18년 지방선거처럼 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을 공천권을 줄 것인지 1명을 줄 것인지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겠죠. 본인이 이제 옷을 이제 빨간색을 입을 수 있다, 국민의힘 옷을 입을 수 있다 확정만 된다 그러면 가감하게 할 그게 되는데 지금 여기 신도시에 신유성 씨도 있고 뭐 강경탁 씨라는 분도 계시고 뭐 한데 본인이 그렇게 제일 앞서가지고 제일 크게 막 이렇게 사진도 걸어놓고 막 그래요. 활동도 합니다. 근데 의아스러운 거는 어떤 날은 빨간 옷을 입고 어떤 날은 흰색 옷을 입고 다녀요 이분께서. 네. 제보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영상 제보가 들어왔으면 제가 뭐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 만들어야죠. 주민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또 무소속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까? 예천 당협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뭐 공천권을 주고 당협으로 이제 당원으로 이렇게 와서 그 정도 대선 기간에 운동을 하고 있으면 당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남다르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흰색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느냐? 저 사람 무소속이냐 가요. 예천군 여기 호명면 신도시에서는 현 무소속 의원이 있어요. 거의 나이가 제일 어리죠. 정창우 의원도 지금 조용히 있는데 그분도 이 지역색이 강한 국민의힘 지역색이 강한 호명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물론 풍양 지보가 있죠. 풍양면 지보면도 있지만 호명에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한번 도전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흰색 옷을 입고 다닐까요? 이영기 씨는.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안 되면 무소속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뭐 어떤 거야? 그러면 이게 또 김상동 전 부군수하고 또 연계가 돼요. 예. 저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예천 인터넷 뉴스에 정창우 기자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공천권에 본인이 얼마나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물었을 때 김상동 전 부군수님께서 뭐라 얘기를 했느냐. 본인이 그래도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주민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ARS 전화 리서치 뭐 이런 걸 돌리면은 단 한 번도 현 군수님을 이긴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군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이 경선이 국민의힘 경선이 지자체장 선거 민선 8기 군수선거 6일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선이 곧 그 군수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경선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승복을 하고 지는 사람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 기초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어떤 룰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다 그래도 대선 기간 동안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빨간색 옷을 입고 본인 이름을 홍보대로 다 해놓고 흰색 옷을 입고 달릴 수가 있느냐? 예천읍 지역구로 이번에 출마를 2번째 하죠. 장삼규 후보 같은 경우는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이 좁은 예천 지역에서 뭐 고향이고 나고 자라고 했으면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니까요. 장상규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지금
필승 결의 대회를 하고 국민의힘 대선 기간 동안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지방선거 이제 준비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하면서 자기는 흰색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또 뵀어요. 그래가지고 아 형님 왜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예, 자유한국당 그때 그 나를 받고 나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말이 이 지역에서 내가 굳이 기초의원을 나가는데 지난번에 받고 이렇게 했는데 또 국민의힘 공천권을 두고 또 경선을 하네 마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을 쏟고 하는 것보다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지방의회에 민주주의 꽃을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을 대신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천의 정신을 빼앗기고 뭐 이렇게 정신을 쏟고 막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인지 기본적인 것을 수렴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운때가 맞아가지고 주민들이 좋게 봐줘서 군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되고 나면 그때 뭐 다시 어떻게 하든 나는 지금 현재 뭐 빨간색 옷을 입었다가 뭐 그걸 가지고 공천을 또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하고 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음 자체가 군의원을 해보고자 했는데 왜 그런데 내가 힘을 쏟아야 되는지 그거는 나랑 맞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어떤 뉘앙스를 저는 받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 이영기 후보는 뭘까요? 예? 이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분 누구세요? 이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저도 아는 처지에 영상을 하는 거는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거는 해줘야 되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흰색 옷을 왜 입고 다니신 거예요? 예? 국민의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라도 나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행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자체장 선거 이번 민선 8기 선거도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와 불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 부군수님 지난 민선 7기 선거 때 탈당을 하셔가지고 이현중 군수님 쪽으로 가셨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부 군수님을 비난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비판입니다. 젊은 40대의 목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 이영희 씨처럼 저런 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옷을 입지만은 흰색 옷을 입고 또 돌리고 본인 명함을. 예? 이 지조가 있느냐? 예? 이걸 보고 과연 신도시 주민 37% 이번 이재명 씨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찍은 젊은 이 혈기 주부가 됐던 뭐 남자들이 됐던 여자가 됐던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예? 국민의 공천이라고 하면 정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나은 사람 경선을 통해서 누가 딱 된다 그러면은 야 다른 후보한테 밀리지 않게 우리는 무조건 승복하고 이 사람을 갖다 밀어야 돼. 그 약속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본 취지에 따라서 마인드 자체가 시작부터 이렇게 딱 한 길로 가야 같은 공천권을 두고 경쟁을 하지만 이분은 나보다 열의가 강하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접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상생이고 또 서로 윈윈 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잘하는 기초 의회 정치의 어떤 기본 초석 또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전부고선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내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보자면 주요 사업 현장 들어가가지고 뭐 군의원 폭력 사태가 어떻고 저떻고 물론 잘못했죠. 물론 잘못했습니다. 군의원 폭력 사태 같은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말 그때 떠들썩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의원들을 다 배제를 시키고 기초 의원들이 다 새롭게 일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다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거 뭐 다 오합지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잡아주고 또 이끌어주고 하는 선배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천군 의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부의 어떤 그런 무조건 견제만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해서 좋은 쪽으로 또 예산의 쓰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가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선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의 선배가 아니라 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그걸 두고 뭐 무조건 뭐 군의원 폭력 나왔으면은 다 없애야 된다. 뭐 기자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주대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요. 그냥 저처럼 전부 다 방송해가지고 다 두드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1인 시위하고 뭐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된 생각 성숙된 사고를 해가지고 하자고요. 국민의힘 공천 예? 창피한 행동 하지 맙시다. 예?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나 이거 공천권 떨어지면 안 나간다. 딱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빨간색 옷 입었다가 흰색 옷 입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방송하는 사람한테 밴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 방송, 감정은 갖지 마시고 정말 뭔가 제 영상을 보고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